조금 이게 최대한 먼 건데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저녁 신고를 하러 계룡에 육군 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룡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저녁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공원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저녁 신고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육군 소령으로서 군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밝히는 소회를 알리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굳이 이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찾을 일은 없겠죠, 이곳을. 저는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붙어서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중위로 임관을 한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을 가게 돼요. 사법연수원 이제 2년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1년차 때는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 빡세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실무를 배우는 거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제가 책을 보고 이론을 배우는 거지만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다 뭐 현직 판사, 법원 실무는 판사님들이, 검찰 실무는 현직 검사분들이, 변호사는 또 현직 변호사분이 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법연수원에 이제 딱 들어가면, 연수생이 되면요, 은행에서요 월급 통장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월급이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뭐 1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연수원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월급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마이너스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사람들인데,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간을 모아놓고 단지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모아놓고 이제 온갖 혜택을, 그러니까 혜택은 아니지만 이제 사회인이 된 거죠. 직장인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고 거기로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일산에 있잖아요, 연수원이. 일산에 있는데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룸이, 연수원 앞에 있는 원룸이 70만 원, 80만 원씩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70만 원 월세 내고, 뭐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에서 옷 사고, 뭐 더 나아가서 어떤 친구들은 차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연수원을 수료할 때쯤이면 마이너스 4천, 5천은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법조인의 첫 발을 마이너스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때 마이너스를 좀 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차 때는 이제 실무 수습을 나갑니다. 실무 수습으로 법원, 검찰, 이제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법원 시보는 남부지법에서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이기 때문에 남부지법에서 했고, 그 다음에 검찰 시보는 그 국방부 검찰단에서 시보를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보 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실무 수습을 받죠. 2개월 동안 받았는데, 그때 엄청난 이제 중국을 알기 위해서, 중국을 알고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지금도 다시는 하지 못할 여행일 건데, 실크로드 19박 20일 여행을 갔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실크로드 여행의 출발지로 저는 도낭을 선택을 했거든요. 도낭이라는 곳은 동서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제가 도낭을 알게 된 거는 대학교 때 교양 수업 시간에 도낭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서 일어났던 문화적 약탈행위,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동경이 대상이 된 거죠. 도낭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때 품었던 동경을 연수원에 가서 이제 실현을 시킬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제 사무실인데요. 영상을 찍다가 영상을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얘가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잘린 부분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크로드 여행을 19박 20일을 정말 멋있게 했고요.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점수를 매기자 등수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연수원장상을 받고 수료했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연수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첫 보직을 받는데 저의 첫 보직은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행정법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군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병사로 갔다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일반 간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있는 모든 법률 문제가 군에도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검토하고요. 그러니까 육군 각 군의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검토해서 상위법이랑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그런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령 해석,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 행정 규칙에 규정이 애매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상위법이랑 연계해서 그거를 이거는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법령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과였기 때문에. 이제 국선변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군인인데 피고인들, 형사 기소돼서 피고인들을 국선변호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사선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사선들이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해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소기각 판결도 받아내고 사선이었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을 정도로 성공보수로 그렇게 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육군본부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법무참모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위를 달고 사단 법무참모로 나가는데요. 그 사단이면 이제 투스타 부대잖아요. 사단장님이 투스타인데 이제 여러 참모가 있죠. 여러 분야 참모가 있는데 이제 법무참모죠. 법무참모. 그러면은 법무실의 장입니다. 장. 저는 그때 32살 때 한 부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밑에 검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군검사 한 명에 검찰 수사관, 법원 서기, 행정병, 운전병 그렇게 5명이 있는 부서의 장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는 직책이죠. 그리고 그 위에 저의 바로 위에는 바로 사단장님이신 거예요. 그 중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사단장님이랑 직접 보고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참모장이라는 분이 있고 참모장이라는 분한테 이제 참고 보고를 드리긴 하지만 이 라인은 아닌 거예요. 업무 라인은 바로 그러니까 사단장님의 그 개인 참모죠. 개인 참모이자 특별 참모가 법무 참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군이라는 게요. 모든 조직의 끝판왕이잖아요. 군은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경직돼 있고 가장 의전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열 그런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연수원도 뭐 학교처럼 공부하는 곳이고 그리고 법무실 첫 보직이 법무실이었지만 법무관들끼리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조직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사단 참모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자충우돌도 많이 했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융통성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이제 강대강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누가 우리 법무실 뭐 누구를 뭐 군검사가 괴롭힌다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이미는 거예요. 막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아서 제가 있을 때 근무하는 동안 병사가 3명이 자살했습니다. 병사 3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고 이제 많이 배웠죠. 조직이 뭔지, 조직이란 거에 대한 조직의 생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 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모든 인간관계를 깨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인간관계는 없어지는, 인간은 없고 이제 법만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죠. 그때 이제 3년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본부는 뭐냐면 경찰 같은 조직이죠. 헌병의
최고 직위가 있는 거죠. 각군 헌병 있고 이제 국방부의 조사본부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투스타 자리고 이제 헌병 병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검사가 경찰에 파견 나가 있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그 조사본부에서 법무실장으로 3년을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한 역동기였습니다. 격동기. 우리 역사의 격동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조사본부에서 천안함 사건을 이제 조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어뢰 발견한 곳이 조사본부죠.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내부 외환이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법무실장으로 있던 때가. 여러분,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요, 사람이 죽으면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일단 부검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민간은 바깥은 국가수에서 나가서 부검을 하는데 군에서는 따로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수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조사본부 안에 군에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서 군의관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데 그때 좀 부검을 많이 봤습니다. 부검을 그때 이제 부검하는 거는 이제 부검에 대해서는 연수원 때 배워요. 연수원 때 법의학 시간이 있거든요. 법의학 시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후 강직 뭐 그런 거랑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뭐 익사한 사체는 어떤지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합니다. 연수원 때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몸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어땠냐면 가스가 차서 이렇게 몸이 부풀어 올라요. 눈도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되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요.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그 일주문에 이제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사천왕상의 그 얼굴 보면 되게 통통하잖아요. 통통하고 그럼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고, 그게 꼭 그 모습이 전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상상도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 가서 그 부검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그 공장입니다. 공장. 뭐 그만하고,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국비유학 선발이 돼서 중국 칭화대로 석사 유학 2년을 가게 되죠. 가서 정말 많이 잘 놀았죠. 정말 잘 놀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고시공부 못지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고, 힘들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첫 학기는 정말 힘들게 보냈고요. 그렇게 보내고 많은 중국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2학기부터는 그 왕징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왕징에서 살았죠. 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했고,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간 거랑은 많이 달랐어요. 제가 어떤 직책이 있고 공무원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고요. 정말 잘 놀았습니다. 말 그대로 잘 놀았습니다. 그때 저 만나려면 번호표 뽑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재밌는 나날을 보냈고, 2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죠. 제가 중국에서 중국 칭화대 법학원입니다. 법학 석사고요. 법학 석사를 했고, 전공은 이제 지재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전공을 했고요. 여러분, 그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법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진핑하고 동문인 거죠. 단과까지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온 곳이 육군본부 법제과의 송무팀장, 이제 송무팀장 국가배상 인사소청 요걸 담당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송무팀장은 뭐냐면, 국가가 피고인 사건 있잖아요. 뭐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방부가 주관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 피고인 사건에 제가 이제 피고 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 사건 피고 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다가 뭐 내가 다쳤다, 아니면 이런 건 말라리아는 많이 걸리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렸다, 전역을 하고 나서라도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 이제 국가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고 국가배상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국가배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담당하고 또 인사소송, 뭐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규정이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군에요 의외로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부대에 보면은 군용 차량은 그 고인목이 있잖아요. 고인목이라는 게 있어요. 바퀴에다 항상 대놓잖아요. 어떤 고인목을 이제 부대에서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뿌렸는데 그 고인목이 디자인권이 있는 거죠. 디자인권이 있는 분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군에는 법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수사령부의 법무실장을 합니다. 군수사령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전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해도 배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전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작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보급이 중요한 거죠. 보급 뭐가 있습니까? 뭐 피복부, 피복, 뭐 음식, 뭐 신발, 다 의료용품, 뭐 침낭 그런 거 다 보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급합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군이 사거나 그러니까 정부 조달 모든 군을 대신해서 군수사령부라는 곳에서 이제 조달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달 업무를 맡아서 그걸 이제 전군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업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고도 많고 중간에 계약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도 많고 뭐 한 번은 어묵을 대량 군에서 하는 건 다 대량 구매입니다, 여러분. 대량 구매를 하는데 어묵에서 뭐 낚싯바늘이 나왔다. 그런 것들 뭐 그 처리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나오고 계약 위반. 군수사령부에서 구매하는 액수가 조 단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죠. 계약 건수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계약 검토하고 이제 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업무를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 보직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로 가서 국가배상 담당. 이제 국가배상이 그 배상 액수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국방부로 오게 돼 있거든요. 재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국가배상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국가인권위원회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조사과에서 조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 인권 진정 사건을 주로 했습니다. 주로 하면서 그 전에는 제가 징계나 검찰 사건 업무를 주로 하면서 형사 사건, 징계나 형사 사건을 주로 하면서 그 잘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징계나 형사 사건보다는 약하지만 당장 나한테 불편한 것들, 당장 내가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병사들, 군인들의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파견 기간이었습니다. 1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장병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14년을 보내고 저는 전역을 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인이긴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좀 특수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저 이제 14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사람도 많이 울려봤습니다.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피의자 신문 받아보신 적 없죠? 소환돼 보신 적 없죠? 체포돼 보신 적도 없죠? 그렇게 뭐 체포까지도 필요 없고요. 소환장 받고 오잖아요. 소환장 받고 딱 이제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잖아요.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데도 제가 질문을 하면 울어요. 사람들이. 다 큰 어른들이 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을 울려도 받고 위로도 하고 많은 일을 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법은요. 크게 법은요. 대륙법계랑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이제 주로 이제 로마법에서 그 로마법의 근원을 두고 내려오는 건데요. 그 로마법의 이제 법원, 그 무슨 이념 같은 게 있어요. 그 이념에서 법조문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이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 우리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법원이 있고, 두 번째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만드는 큰 두 가지 기둥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이 법률을 몰라도 이 법을 어겼어? 그럼 너는 처벌받는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법률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 너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너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네가 행사를 안 했지?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채권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어요. 그게 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그 돈을 달라고 청구 안 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법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못했잖아요. 그래도 구제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법률을 다 아시나요? 지금 법률만 해도요 몇천 개가 될 건데 그거 다 모르실 거예요. 변호사들도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게 법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법연수원에서는요 법률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을 몰라요. 그건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연수원에서 배운 거는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법률을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법률을 다 알아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요. 사업을 하면 그거랑 관련된 법률을 미리 알아서 나한테 이런 법이 적용되는구나, 미리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용으로, 나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해도 그거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네가 그걸 몰라서 어떤 법률을 위반해. 그래도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과 노력으로 그런 걸 알려면 결국은 법률 전문가한테 미리 사전에 자문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죠.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그거 막기도 급급해요. 미리 하면 좋죠.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사업할 때도 계약서도 미리미리 검토받고, 법률 전문가한테, 변호사한테 미리 검토받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 미리 해결해 놓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럴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여러 가지 장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조인으로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버리면요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알고 얘는 몰라. 그럼 얘한테는 아는 놈한테 적용하고 모르는 놈한테 적용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알고 모르는 거는 이 내면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서는 이 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면이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군 법무관으로서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에 대해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고요. 변호사로서 제가 이제 그런 법조인으로서 14년 봉직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노련하고, 저도 이제 많이 성숙했다는 거죠. 젊을 때 30대 초반에 막 권력을 내가 가진 강대강으로 치닫았던 그런 상태보다는 많이 숙련된 거죠. 숙련되고 노련해지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변호사 다마고치, 그리고 전 아는 변호사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는 변호사로서 최소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생활 속에서 작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뭐 가십거리 말고요. 가십거리 말고 정말 나한테 생활 속에서 유용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보실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운이 좋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무색무취한 공부법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긴 저녁, 엄밀히 말하면 퇴역이죠. 퇴역 소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